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주장이 먹히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지지 않는 대화라는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상대방 머릿속에 그냥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나는 진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은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짜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이 무슨 최신 심리학 이론이나 화술 책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2400년 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설계도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됐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줄 수 있는 지혜를 한번 꺼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시대를 초월한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도지만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원리가 담겨 있죠. 솔직이라는 게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게 딱 세 가지 핵심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봤습니다. 정말 딱 세 가지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의 내용, 즉 논리적인 힘을 말하고요. 파토스는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 바로 당신의 신뢰도와 인격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처럼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설득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셋 중에서도 왕을 꼽으라면 단연코 로고스라고 했어요. 즉, 내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탄탄한가 하는 거죠. 감정과 신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단단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결국 설득의 뼈대를 이루는 건 단단한 논리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 로고스를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밀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토포스라는 건데요. 토포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설득을 위한 필승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공식에 맞추어서 말하기만 해도 내 주장이 훨씬 더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일종의 말하기 템플릿 같은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죠.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그거 신입한테는 무리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그 업무는 3년차 대리님도 힘들어 했는데 신입한테는 훨씬 더 버겁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 어때요? 경험 많은 전문가랑 비교를 하니까 반박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후자가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게 바로 비교 토포스의 힘이에요. 이것도 정말 강력한 기술인데요. 정의의 토포스는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직원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가족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그러니까 우린 가족의 월급을 함부로 깎을 수 없다는 결론이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대화의 프레임을 내가 먼저 선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논리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살을 붙여야겠죠? 나머지 두 기둥, 에토스와 파토스가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뒷받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게 만드는 힘, 에토스. 이건 그냥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호의.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나를 위해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거죠. 둘째, 덕. 공정함이나 용기처럼 존경할 만한 인품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 지혜. 그냥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토스. 이걸 감성팔이나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파토스는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잘 헤아려서 내 단단한 논리가 오해 없이 또 거부감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해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설득의 기술을 배우는 게 공격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방어예요.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교묘한 거짓 주장을 궤변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방금 배운 그 강력한 토포스의 짝퉁, 거짓 토포스를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주장들 말입니다. 제대로 된 논리와 궤변, 그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타당한 논리가 근거에서 결론으로 가는 튼튼한 다리라면 궤변은 그 다리가 애초에 없거나 중간이 뚝 끊겨 있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안개 같은 걸로 가려서 멀쩡한 다리인 척하는 거죠. 그럼 이 교묘한 궤변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정말로 이 결론을 뒷받침해?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 성과처럼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알맹이 없는 단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특정 조건에서만 맞는 말을 마치 언제나 통하는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진 않은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해요. 자, 그럼 이 모든 도구들을 이제 우리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앞으로 대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진정한 설득은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광고, 뉴스, 회의실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논리가 숨어 있고, 어떤 감정이 이용되고, 또 어떤 궤변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